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이렇게 된대요. 자, 나누어지는 식은 a고 나누는 식이 x 플러스 2고 그 다음에 몫이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3이다. 이거는 검산식을 이용하면 검산식이라는 거는 나누어지는 식은 나누는 식에다 몫을 곱한 거에 나머지를 더한 것과 같다. 이게 이제 검산식이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시면 a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x를 분배하시면 2x 3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4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플러스 3까지. 그래서 2x 3차. 자, 동료한끼리 계산하면은 3x제곱. 이렇게 동료한끼리 마이너스 x 플러스 5까지. 그래서 a는 이렇게 됩니다. 그 정답은 5번입니다. 여기서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이 식의 값을 구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수분해를 통해서 이 식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답이 숫자가 간단하게 나오게끔 정리해주라는 얘기인데 일단 여기서는 우리가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되니까 2020에 30제곱을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숫자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걸 x로 치환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x 3제곱 그 다음에 여기도 x 마이너스 7 곱하기 x가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6 분자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모 같은 경우는 2020x니까 x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럼 위에 거는 x 3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이 되고요. 분모 같은 경우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분모가 인수분해가 좀 쉬우니까 이거 인수분해 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분자 같은 경우는 3차식이니까 이건 조립제법으로 자 3차의 개수 1, 그 다음에 2차는 없으니까 0, 상수항은 마이너스 7, 1차는 마이너스 7, 상수항은 6이죠. 그래서 요거를 1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숫자에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숫자의 합이 0이면 1로 가능하죠. 그래서 1로 계산을 해보시면 곱하면 1이고 더하면 1이고 곱하면 1 더하면 마이너스 6 곱하면 마이너스 6 그래서 0이 나오는 거니까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자, 그래서 1이 계산이 된다는 얘기는 x-1을 인수로 갖고 있다는 얘기고 나머지 이제 오식을 순서대로 주르륵 쓰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인수분해가 한 번 더 되죠. 얘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분자에 있는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자, 분자와 분모가 반드시 꼭 약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이제 식이 간단해지니까 자, 이렇게 약분되면 x 플러스 3이 남습니다. 자, 그러면 x가 처음에 2020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2023이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이 식의 인수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 식은 지금 현재 인수분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죠? 이 플러스 3 때문에 이걸 다시 풀어서 다시 인수분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얘를 풀기 위해서는 하나씩 분배를 해야 되는데 공통적으로 지금 x제곱 플러스 5x라는 식이 있으니까 이걸 잠시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t라고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식은 t 플러스 3이고요. 뒤에 있는 식은 t 플러스 7 그리고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래서 전개를 하시면 t제곱 플러스 10t 플러스 24까지 나오고요. 자,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어 있으니까 인수분해를 다시 하면 얘는 t 플러스 3에 3이 아니죠. t 플러스 4에 t 플러스 6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 했고요. 자, t라는 게 뭐였었냐면 처음에 x제곱 플러스 5x였으니까 t 자리 대신 이걸 다시 대입합니다. 돌려놓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t 자리 대신에 x제곱 플러스 5x를 다시 대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가 끝이냐? 얘도 인수분해가 더 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4가 인수분해가 되고 이쪽 식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2랑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인수가 총 괄호가 4개가 있죠. 그게 아닌 걸 찾는 거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이 식은 3차식인데
3차식의 4제곱이면 최고차항을 4제곱 했을 때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식이 전체적으로 이제 12차가 되는 식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얘네들이 뭐냐면은 개수들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를 이제 이런 식으로 썼다 뿐이고요. 문제에서는 이 개수들 중에서 짝수의 개수들만 이제 합을 구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유형의 문제는 첫 번째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이 문자에 1을 대입을 해서 개수들의 총합이 뭔지 요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자에 1을 대입을 해서 개수들의 총합을 먼저 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을 대입을 해보시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의 4제곱, 오른쪽은 A0, A1, 그래서 A12까지 모든 개수들이 1 대입하면 다 없어지니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개수들의 합이 이렇게 된다. 얘는 계산해 보시면 여긴 0이고 마이너스 3의 4제곱이니까 81이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렇게 식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짝수들의 항을 구하고 싶으면은 이번에는 개수가 마이너스 1, 개수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할 겁니다. 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냐면, 자, 여기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A1이 되죠? 근데 여기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A2가 돼요. 그래서 개수의 숫자가 짝수로 되어 있는 애들은 개수의 부호가 플러스가 됩니다. 근데 홀수로 되어 있는 애들은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이게 교차되는 부호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요거의 4제곱은, 자, 여기에다가 A0, 마이너스 A1, 그 다음에 짝수 요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A2가 되겠죠? 그래서 홀수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짝수는 플러스가 나오게끔 이렇게 쭉 전개되어 있을 때 여기가 A12까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다 지워지죠. 0이죠. 마이너스 1은 4제곱이니까 1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연립을 했을 때 짝수번을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유형의 또 뭐 홀수번의 개수를 만약에 구하라고 한다면 또 그것도 역시 여기에서 연립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짝수만 나오게끔 하려면 홀수를 지워야 되는데, 홀수를 지우려면 이 식을 더해야겠죠.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더합니다. 더하게 되면 A0는 두 번 나오니까 2A0가 되고요. 그 다음에 홀수번은 지워지죠. 그 다음에 A2도 두 번 나오니까 2A2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짝수번의 개수들 앞에 이제 2씩 붙어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A12도 역시 두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랑 여기도 더하면은 82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부분을 2로 묶으면 A0, A2 해서 A12까지 나오고 이게 82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원하는 게 이거니까 양변을 2로 나누면 정답은 A0, A2 플러스해서 A12까지의 결과는 41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fx를 이렇게 변형을 했을 때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x-의 3제곱, x-의 2제곱, x-1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a는 어떻게 되는 거냐, fx를 x-2로 3번 나눴을 때, 그러니까 x-의 3제곱으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x-2로 2번 나눴을 때, x-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을 b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x-2로 여러 번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건 조립제법으로 접근을 할 건데, 일단 이 개수들을 순서대로 쭉 써주시고요. 자, x-2로 나눌 거기 때문에 얘가 0 되는 값이 2죠. 그래서 2로 조립제법을 합니다. 곱하면 2고, 더하면 0, 곱하면 0, 더하면 4, 곱하면 8, 더하면 13. 그래서 첫 번째 조립제법이 한 번 나왔고요. 여기 이제 한 번 나눈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눠볼게요. 똑같이 x-2니까 0 되는 값 2로, 자, 내려면 1이고 곱하면 2, 더하면 2, 곱하면 4, 더하면 8 해서 여기까지. 여기 이제 두 번 나눈 거, 그 다음에 한 번 더 2로 나누시면 1, 곱하면 2, 더하면 4 해서 x-2로 3번 나눴을 때 몫이 얘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은 여기가 이제 B, 여기는 C, 여기는 D의 순서대로 개수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A는 1이고, B는 4고, C는 8이고, D는 13이니까 요거의 합은 5, 13, 26이 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f의 1-x랑 f의 1 플러스 x를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항식에서 요걸 만족한다는 얘기는 이 함수의 추계 방정식이 x는 1이 되는, 자, 이 값과 이 값의 평균값, 얘랑 얘를 더한 걸 2로 나눈 값이 이 함수의 대칭이 되는 기준선이 됩니다. 이게 이제 추계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1을 기준으로 이게 이제 대칭이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 다항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함수가 몇 차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축방이 추계 방정식이 이렇게 딱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는 얘는 2차 함수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최고차항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추계 방정식만 정해져 있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fx는 우리가 이제 2차 함수 표준형 공식에 의해서 2차 함수 표준형 공식입니다. 여기에서 추계 방정식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fx를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2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여기 0 되는 값인 마이너스 2를 이 fx 자리에 대입을 하면은 그게 바로 나머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바로 대입해 봅시다. 1번에 대입을 해보면 f-2는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a 플러스 q가 되고 그 값이 이제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얻어냈고요. 자, 문제에서 이 식을 x-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얘가 0 되는 값이 2죠. 2를 이 앞에 있는 모든 식에다 다 대입을 하는 겁니다. 2를 대입을 해보면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3의 자, f의 4를 이제 구하는 것이 이 문제에서 마지막 줄에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F4를 구해보면, 자, F4는 여기 있는 식에 대입을 해보면, 4 대입했을 때 4 빼기 1이니까 제곱하면 9죠. 그래서 9a 플러스 q가 되고요. 자, 거기에다가 9a 플러스 q에다가 이제 앞에 곱해져 있는 3만 곱하면 되는 건데, 3이 곱해져 있는 거니까. 자, 요게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마이너스 2라고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6이죠. 1번입니다. 7번입니다. 이 4차식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답니다. 그럼 이거를 식으로 한번 써보면 자, 이 값이 x-1 제곱 곱하기 fx가 된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식은 인수분해했을 때 얘를 인수로 갖는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인수분해해서 이게 나오게끔 만들면 이 옆에 있는 fx가 뭔지 구할 수가 있겠죠. 자, 4차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인수분해하려면 조립제법을 한번 해볼게요. 자, 4차의 개수 1이고 3차의 개수는 없죠. 0입니다. 그 다음에 2차의 개수는 a, 그 다음에 1차는 없으니까 0, 상수항은 b가 됩니다. 그래서 조립제법 할 겁니다. 얘는 x-1 제곱이 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x-1이 두 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연속으로 x-1로 이걸 조립제법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가 0이 되는 값이 1이죠. 그래서 1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이렇게 더하면 a 플러스 1이 되고요. 이렇게 곱하면 a 플러스 1이고요. 여기 더하면 a 플러스 1이고 이렇게 곱하면은 a 플러스 1이니까 여기에는 나머지가 a 플러스 b 플러스 1로 나올 겁니다. 결론은 이제 이게 나머지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인수분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나머지는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낸 것은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0이라는 거. 일단 이거 하나 알아냈고요. 그 다음에 조립제법이 두 번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x-1로 또 한 번 계산합니다. 자, 1 내려오고요. 곱하면 1이고요. 더하면 2고요. 그래서 곱하면 2고요. 더하면 a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곱하면 a 플러스 3까지 정리가 돼서 맨 마지막 나머지는 2a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얘도 나머지고 인수분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0이 돼야겠죠. 그래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값이 2a 플러스 4는 0이라는 거.
결론은 a의 값은 마이너스 2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다시 한번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b 플러스 1은 0이다. 이것도 b 값을 계산하시면 이제 1이 나옵니다. 그래서 a와 b가 전부 다 구해졌고요. 자, 다시 한번 fx 식에다 완성을 하면 x 4제곱,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 2였고, 그 다음에 b는 1이었죠. 이렇게 정리가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식이. 이게 x-1 제곱 fx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자, f1을 구하려면은 여기에 1을 대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x에다 1을 대입하면 여기에도 1을 대입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수분해를 다시 한번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인수분해 여기 했던 과정을 다시 한번 해보면 4차의 개수, 그 다음에 3차의 개수, 2차의 개수, 1차 개수 상수항이고요. 여기는 x-1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됐었기 때문에 1로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마지막 0이 나오고요. 다음 한 번 더 이렇게 한 번씩 곱해서 1, 더하면 2, 곱하면 2, 더하면 1, 곱하면 1, 그래서 더하면 0까지 나올 겁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식을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로 다시 식을 써주시면 여기서 x-1이 0 되는 값으로 인수분을 했었기 때문에 결론은 이제 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x-1의 제곱 여기 있으니까 이제 요 부분이 fx가 되겠죠. 문제에서는 f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1 대입하시면 1 플러스 2 플러스 1은 답은 이제 4가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혹시 몰라서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고요. a와 b 값을 알았기 때문에 사실 이 인수분해를 또 한번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없어요. a와 b를 다 구해놨으니까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을 해버리면 여기는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x-1이 0 되는 값으로 두 번 나누고 난 이 식의 마지막 요 부분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얘가 fx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혹시 몰라서 이렇게 설명을 남겨놓은 겁니다. 자, 이 3차식을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가 이거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도 식이 나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ax3제곱 bx제곱 cx 플러스 d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거다라고 하면은 얘를 fx라고 간단히 표현을 하면 요게 0 되는 값이 두 가지가 있죠. x제곱 마이너스 1은 0 되는 값이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0 되는 값을 대입을 하면 대입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f1이죠. f1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이게 바로 나머지가 되는데 1을 대입을 했으니까 여기도 1 대입하면 2가 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자, 똑같은 식에서 이번에는 0 되는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시면 f-1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가 아니죠. 여기 지금 제곱이네요. 그죠? 잘못했네요. 여기는 플러스 b, 여기는 마이너스 c 플러스 d가 되는데 이 값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한 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0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원래는 이 부분도 활용을 해서 이제 a, b, c, d를 구하는데 쓰여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문제의 특성상 잘 보시면요. a, c랑 요걸 이제 묶어서 a 플러스 c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는 여기끼리 묶어 놓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a, b, c, d를 전부 다 아는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 a 플러스 c랑 b 플러스 d를 알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과 이것을 잘 연립을 하시면 얘랑 얘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식 두 개를 더해 볼게요. 자, 더하면 여기 이제 지워지고요. 여기는 2b, 그 다음에 여기는 지워지고요. 플러스 2d, 그리고 이쪽은 2 더하기 0이니까 2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2로 전체 나눴을 때 b 플러스 d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얘가 1이다. 요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해결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플러스 c를 알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빼보시면 됩니다.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2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플러스 d는 0이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빼볼게요. 자, 빼보시면 여기는 2a, 여기는 0, 여기는 2c, 여기는 또 지워지죠. 그 다음에 2 빼기 0이니까 여기도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2로 한번 묶어보면, 자, 문제에서 원하는 내용이 바로 나와요. 얘는 2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싹 다 합쳐서 2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2고 얘는 1이기 때문에 정답은 3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자, 9번입니다. 여기서는 숫자들이 굉장히 크죠? 이럴 때는 숫자를 치환해서 인수분해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식에서 2017을 전 x라고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1이 되겠죠? 여기 있는 거는 x 플러스 2, 다음은 x 플러스 3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이 식을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4개의 항을 상수항이 같게, 자, x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x 플러스 0이라고 할 수 있죠. 상수항이 0입니다. 여기는 3이고요. 둘이 합치면 상수항의 합이 3이죠. 그리고 이렇게 둘이 합치면은 상수항의 합이 3이죠. 그래서 그렇게 짝을 지어서 전개를 하는 겁니다. 각자 2개씩 전개를 하시고요. 요거는 전개하면은 x제곱 플러스 3x가 되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개를 해놓고 보니까 또 요 이제 전개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 부분이 이제 공통 부분이 생기니까 이거를 잠시 치환을 하겠습니다. t 곱하기 t 플러스 2에 플러스 1이고요. 이 부분은 전개하면은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까지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요 안에 거를 인수분해를 하시면 t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완전 제곱식이 정리가 되고요. 자, 제곱과 루트는 만나면 지워지는데 t라는 게 x제곱 플러스 3x였었고, t가, 그리고 이거 다시 돌려놓을까요? x제곱 플러스 3x였었고, 자, x라는 거는 우리가 2017을 치환한 거기 때문에 아무렴 얘는 무조건 양수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만나면서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정답은 이건데 이게 이제 그 다음 해석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 숫자를 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는데, 자, x는 2017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2017을 우리가 제곱한 거를 5로 나눠보는 거 생각하는 것보다 이거를 웬만하면 숫자 계산을 안 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두 개의 부분이 숫자가 크니까 저는 x로 한번 묶어볼게요. 이 둘만 묶는 거예요. 자, 플러스 1은 나중에.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x는 2017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017 플러스 3이니까 2020이 돼요. 자, 중요한 건 이 두 개의 곱셈에 의해서 나온 이 숫자가 얘가 5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얘 같이 곱해져 있는 이 숫자도 전체적으로 다 5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나머지가 0이겠네, 그죠? 나누어 떨어지니까. 그럼 남는 요 1만 5로 나눠보면 되는 건데, 당연히 1은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되겠죠. 그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입니다. 자,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1번. 중근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선 그냥 한 개란 얘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이다. 판별식 계산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거부터 할게요. 자, 일단 b제곱. b가 지금 얘죠. 그래서 요거를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k. b의 제곱, 마이너스 4a, 여기 a죠. 그 다음에 c. 는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개 먼저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제곱을 하면 4a제곱, 4b제곱, 4k제곱에 그 다음에 2배, 이렇게 둘이 곱한 거 4ab, 이렇게 둘이 곱한 거 4bk, 그 다음에 이렇게 둘이 곱한 거 4ak. 게다가 뒤에 부분은 마이너스 4k를 분배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4ak, 마이너스 4k 제곱, 마이너스 4k는 0까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전개를 해보시면 이렇게 정리가 나올 거고요. 자, 이제 지워지는 걸 한번 보면 이렇게 둘이는 이제 만나서 지워지죠. 그리고 딱히 지워지는 게 이제 얘랑
예정도 이렇게 둘이 계산하면 4ak가 되겠죠. 자, 나머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4a제곱, 4b제곱, 그 다음에 8ab, 8bk 플러스 4ak 마이너스 4k는 0까지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식은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식은 k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k에 대한 항등식은 자, k가 붙어있는 식을 쭉 묶어주시고 k가 없는 식을 묶어서 얘는 0 이렇게 놓는데 얘가 이제 k랑 상관없이 항상 성립을 해야 되니까 이 괄호에 있는 부분 둘 다 동시에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k에 상관없이 0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해야 될 일이 k에 관해서 묶습니다. k가 있는 식이 여기 8bk, 4ak, 마이너스 4k가 있죠. 그래서 8b 그 다음에 플러스 4a 마이너스 4까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k가 없는 것들 4a 제곱 4b 제곱 플러스 8ab까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각자 여기서 이제 0 되는 값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앞에 있는 부분인 4a 플러스 8b 마이너스 4가 0이다 돼야 되고 일단 전체적으로 4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일단 첫 번째 한 개의 식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뒷부분에 있는 식에 대해서 이게 0이 돼야 되는데 4a제곱 플러스 8ab 플러스 4b제곱이 0이다 이렇게 돼야 되고 4로 나누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0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인수분해가 a 플러스 b의 제곱은 0이다로 정리가 되죠. 그러면 제곱이 0 되기 위해서는 이 값이 0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이 두 가지 식이 나옵니다. 그럼 결론은 우리 이제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정답을 써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b는 마이너스 a다로 해놓고 이 식을 여기다 대입을 할게요. b에다 대입을 하면 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은 0이다로 정리가 되고 자 정리해보시면 a는 마이너스 1이다 나오고요. b는 1이다 여기까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2a 플러스 3b를 물어봤으니까 a를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2 b를 여기다 대입하면 플러스 3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11번입니다. 자, 이차함수 요구의 그래프의 꼭지점과 라고 했는데 일단 1번 요구의 꼭지점을 구하려면 역시 완전제곱식을 해야겠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ax까지를 보고 요 x의 개수에 대해서 2분의 1 곱하고 제곱한 상수항 a제곱을 만들어 주시고 원래 이게 이 식이 없던 거니까 마이너스 a제곱 하면은 얘를 필요로 해서 얘랑 이제 같이 세트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를 인수분해 해주시면 됩니다. x-a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고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꼭지점이 요게 0이 되는 값 a, 뒤에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두 번째 gx에서의 꼭지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또 역시 완전 제곱식을 할 겁니다. 자, 일단 여기는 마이너스로 묶어야 되죠.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x-1의 제곱에서 여기는 a 제곱으로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럼 얘는 꼭지점이 1,a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꼭지점을 현재 구해놓은 상태고요. 자, 그 두 개 그래프의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자, 다른 거 필요 없고요. 기울기만 구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는 a, a 제곱 플러스 1. 또 하나는 1,a 제곱인데 이 두 점을 이용한 기울기는 자, 우리가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x의 값을 뒤에서 앞에 걸 빼겠습니다. 자, 1에서 a를 뺀 거, 그 다음에 a 제곱에서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1을 뺀 것. 이게 이제 기울기인데 그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자, 위에 분자값은 정리해보면 2a 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분모는 1 마이너스 a입니다. 요게 마이너스 1이래요. 양변에다가 1 마이너스 a를 곱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약분돼서 없어지고요. 좌변은 2a 제곱 마이너스 1이고 우변은 마이너스 1 플러스 a입니다. 이것도 이제 왼쪽으로 넘겨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A로 묶었을 때 각자 이제 0 되는 값이 0과 2분의 1이 나오는데 문제에서는 두 개의 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두 개 합치면 2분의 1이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12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파랑 베타를 통해서 두 근의 합이 1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 1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랑 베타에 관한 이제 2차식이 등장을 하면은 여기다 이제 알파랑 베타를 대입을 해서 식을 써야 되는데 이거는 상황을 좀 보고 대입을 해볼게요. 일단 자 이제 p 알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p 알파는 저기다 이제 알파 요 px 식에다가 알파를 대입한 거니까 3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가 나오죠. 자 지금 상황을 보니까 알파에 관한 2차식이 나오죠. 그러면 알파라는 게 이 방정식의 근이니까 x의 알파를 대입을 할 수 있죠.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베타도 똑같이 이제 근이니까 똑같이 대입을 했을 때 여기까지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걸 활용을 어떻게 하냐? 알파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1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2차, 알파에 관한 2차식을 1차식으로 바꿔주는 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여기에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3에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알파 이렇게 되니까 3알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알파 정리하면 알파 마이너스 3까지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P알파는 결론은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P베타도 알파랑 베타가 지금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을 했을 때 이런 식이 나오기 때문에 자 베타 제곱 자리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1을 똑같이 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입하고 이쪽은 3베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베타기 때문에 베타 마이너스 3이다. 자 P 알파는 알파 마이너스 3이고 P 베타는 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P 알파 자리에 얘를 대입합니다. 베타에 알파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P 베타 자리에는 얘를 대입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각자 전개를 했을 때 여기까지 식이 나오고요. 알파 베타는 저기 이제 2알파 베타가 되겠죠? 두 가지니까. 자, 알파 베타는 문제에서 1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얘는 2죠. 그리고 얘와 얘는 마이너스 3으로 묶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니까 여기 1이니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3이죠. 정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1번입니다. 13번입니다. 자, Z에 대해서 Z제곱이 양의 실수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복소수는 무조건 나오면 우리가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구분을 해야 돼요. Z의 복소수의 구조 자체가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합쳐져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얘를 싹 전개를 해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에 대한 구분을 확실히 하고 시작을 할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i가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i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i는 i대로 묶어주시고 i가 없는 부분은 또 없는 부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어떤 문제든 간에 이 복소수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실수와 허수를 구분을 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이 z제곱이 양의 실수다라는 거를 우리가 개념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z가 우리가 제곱을 하기에는 이 식이 너무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틀을 a 플러스 bi로 가져다 놓고요. 자, z를 제곱하게 되면 a제곱 플러스 2abi 그 다음에 b제곱 i제곱 그리고 i제곱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이라고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고쳐놓을게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i가 없는 부분은 없는 부분끼리 정리를 하시고 i가 있는 부분은 또 있는 부분끼리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z제곱이 일단 실수라고 했으니까 실수가 되려면 허수 부분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0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에 있는 문자는 a와 b이기 때문에 두 가지 상황이 나옵니다. 첫 번째, a가 0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b가 0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두 가지인 거예요. 자, 만약에 a가 0인 상황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
실수는 실수인데, 자, 0을 대입을 해보면, 0 대입하면 얘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얘는 뭐 당연히 없어지고. 그래서 남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제곱에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음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z제곱이 실수는 실수인데 얘는 음의 실수일 때 라는 내용이죠. 지금 이 상황은. 문제에서 양의 실수니까 이건 해당 사항이 없죠. 자, b가 0이면 얘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기 때문에 z제곱은 a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얘는 확실하게 제곱이니까 양의 실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문제에서 얘기하는 조건은 이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b가 0이다. 자, 다시 한번 b가 뭐였죠? b는 z를 a와 b로 구분을 했을 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a, b로 구분했을 때 b에 해당하는 게 허수 부분입니다. 결론은 허수 부분이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z의 입장에서는 z가 a 플러스 bi였었는데 얘가 0이 돼버리면 남는 거는 a밖에 없죠. 자, 결론. z가 실수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z라는 복소수가 실수가 되는 조건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z가 이거니까 실수가 되려면 허수 부분이 0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요게 0 되는 값은 2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x가 2입니다. 2번입니다. 14번입니다. 여기에서는 z를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로 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z반은 켤레 복소수는 a 마이너스 bi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 w라는 복소수도 있는데 이 둘의 관계가 z바 플러스 오메가 바, 이거 오메가죠? 오메가 반은 0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z바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z바는 마이너스 오메가 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z바라는 게 z바가 a 마이너스 bi라고 했었고 그게 마이너스 오메가 바라고 했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i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켤레를 한 번 더하면 얘는 오메가로 돌아오겠죠. 오메가는 여기에 켤레를 한 거니까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뀌어서 이렇게 오메가를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계산을 가지고 여기 있는 계산들을 했을 때 항상 실수가 나오는 걸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항상 실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기억 한번 볼게요. z 플러스 오메가인데 z는 a 플러스 bi 그 다음에 오메가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이기 때문에 얘는 0입니다. 0은 실수가 맞죠.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z 곱하기 오메가인데 z는 a 플러스 bi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전개를 해보면 i 부분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이 a bi고 그 다음 것도 마이너스 a bi 마이너스 b 제곱 i 제곱이니까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우리가 배웠고 자, 정리를 해보면은 i가 없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있는 부분으로 정리가 돼요. 자, 근데 이 값이 없어져야지 실수인데 없어질지 아닐지 모르죠. 확실하지 않죠. 문제 그 a와 b의 값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닙니다. 항상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z 곱하기 w 바를 얘기하는 건데 z는 a 플러스 bi라고 했고요. 그 곱하기 오메가 바는 여기 마이너스 a 플러스 bi예요. 요거 위치를 조금 바꾸면 bi 플러스 a와 bi 마이너스 a로 위치를 바꾸고 이렇게 되면 이제 합차 공식이죠. 합차 공식 하면은 b제곱 i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고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배웠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 식에서는 i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항상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디귿은 맞습니다. 자, 리을 갑니다. z는 a 플러스 bi고 위에 분자는 오메가 바 마이너스 a 플러스 bi네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분모를 실수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a 마이너스 bi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모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i제곱이 되고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건 이렇게 아예 바뀌고요. 자, 분자 같은 경우는 하나씩 전개를 했을 때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i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두 개 부분은 없어지지 않죠. 여기 i제곱은 뭐 마이너스 1로 바꿔서 이게 없어지긴 하지만 이 부분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i가 계속 남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 3번입니다.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일단 만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2차 함수와 1차 함수를 연립을 합니다. 연립을 하면 좌변으로 전부 다 식을 넘겼을 때 아예 새로운 2차 식이 나오는데 여기에서의 근이 이 두 개 함수에 대해서 교점과 똑같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럼 결국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교점이 두 개란 얘기죠. 그래서 근이 두 개란 얘기니까 여기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는 이거고요. 요게 이제 0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개해봅니다. 자, k를 제외하고 다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여기는 3이고 k는 4분의 3이 됩니다. 그럼 k가 4분의 3이 어느 정도 되냐면 얘가 0. 얼마 얼마가 되기 때문에 자, 여기 0이 있고요. 여기가 1이 있고요. 그럼 4분의 3은 여기 어느 정도 요쯤 있을 겁니다. 1에 가깝게. 그래서 얘보다 크다기 때문에 여기 안에 들어가는 정수 중에서 제일 최소값, 제일 작은 거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1이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6번입니다. 2차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안에 2차 함수 안에 직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그 둘레 길이의 최대값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문제의 포인트는 둘레의 길이 아닙니까? 그럼 둘레를 구하려면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만 알면 이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를 좌표로 만드는 거. 요게 가장 핵심이에요. 자, A라는 좌표를 뭘로 둘 것이냐? 저는 편의상 A, 0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와 D의 점 같은 경우는 X의 값이 똑같죠. Y 값만, 위아래만 다를 뿐이지 X 입장에서는 똑같은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D의 좌표는 D에서의 X 좌표는 A가 됩니다. 그리고 D는 이 함수를 지나가고 있는 점이기 때문에 X좌표에 A의 값을 대입을 하면 Y좌표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A제곱 플러스 6A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죠. 마이너스 2분의 1 A제곱 플러스 6A. 자, Y의 값이 높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이는 벌써 이미 구했어요. 가로의 길이만 알면 되겠죠. 자, 가로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함수의 추계방정식을 알아야 됩니다. 자, 추계방정식은 이 함수를 완전제곱식 꼴로 만들어 줬을 때 일단 알 수 있으니까 완전제곱식부터 자, 2분의 1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2x가 되고요. 자, 완전제곱식 상수항은 플러스 36 마이너스 36까지 이 부분을 인수분해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까지 나오고요. 이 마이너스 36은 완전제곱식에 끼지 않기 때문에 얘랑 곱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럼 결론은 여기까지 나오겠죠. 자, 다 필요 없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추계방정식만 필요하니까 이게 0이 되는 값 6까지. 그래서 추계방정식이 6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6입니다. 그리고 내가 얘를 a, 0이라고 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a예요. 그럼 얘는 뭐냐? 얘는 6-a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게 추계방정식이라는 게 좌우가 이 함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추계방정식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얘가 6-a면 얘도 6-a입니다. 길이가 같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세로의 길이는 마이너스 2분의 1 a제곱 플러스 6a가 되고요.
다음에 가로의 길이는 자, 6-a를 두 번 더하면 되는 거니까 12-2a가 되겠죠. 그래서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전부 이렇게 좌표를 통해서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둘레라는 거는 가로에다가 세로를 더한 다음에 거기다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자, 해서 이걸 이제 2를 분배를 하면 마이너스 a제곱, 여기는 플러스 6a 마이너스 2a 합치면 플러스 4a, 거기다 2까지 곱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이거에 대한 최대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얘를 완전 제곱식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어서 a제곱 마이너스 8a. 자, 그러면 뒤에는 상수항이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그래서 여기가 a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되고요. 요거는 얘랑 곱해서 나가면 플러스 40이 되겠죠. 자, 결론은 얘가 0이 되는 값, a가 4일 때 이 둘레 길이의 최대값 40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여기에서는 둘레의 길이에 대해서만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함수 이거에 대해서 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하래요. 일단 이 함수를 우리가 어디까지 알 수 있냐면 이 함수의 꼭지점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완전 제곱식에서 추계 방정식은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얘를 완전 제곱식을 해볼게요. 얘는 플러스 9 마이너스 9 해서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9 플러스 k까지 나옵니다. 자, 이 함수는 꼭지점이 3, 마이너스 9 플러스 k가 됩니다. 자, 그래서 대충 얘가 함수를 한번 그려보면 축방이 3이 되고 얘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플러스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 이렇게 대충 그려질 거예요. 이 y의 값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대충 그려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함수가 그려지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제한된 범위가 있죠. 제한된 범위가 2부터, 자, 2는 3으로부터 6에 비해서는 가까우니까 이렇게 가깝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6은 조금 멀리 이렇게 그리시면 함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범위 내에서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언제 최대냐? x가 6일 때 최대값을 갖겠죠? 그리고 언제 최소냐? x는 3일 때 최소값을 갚습니다. 그러면 3일 때는 얼마냐면 이미 꼭지점이 나와 있죠? 3, 이거라고 했기 때문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9 플러스 k가 되고요. 자, 최대값은 6을 대입하면 되니까 6 대입해보면 6 빼기 3, 그래서 제곱이니까 9. 그래서 9 마이너스 9 플러스 k 이렇게 돼서 k만 남습니다. 그래서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이 되는데 문제에서는 그 두 개의 차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k에서 마이너스 9 플러스 k를 빼주시면 됩니다. 자, 결론은 9가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18번입니다. 자, px와 qx가 둘 다 2차 다항식이고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가조건을 정리를 좀 해보면요. px는 마이너스 2qx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마이너스 2를 qx에다 곱한 게 px와 같다는 얘기인데, 자, 중요한 거는 px와 qx에 주어진 식은 똑같을 거라는 거. 다만 마이너스 2를 곱한 거, 이 개수의 차이가 이제 존재할 거다. 이건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얘기예요. 자, qx를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다 라고 했다면 px라는 거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전체에다 다 곱한 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가에서 얘기하는 조건이 이런 내용이에요.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지만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거는 제가 예를 든 거고 뭐가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 qx를 어떠한 2차식이 나올 거다 라고 놓을 거고요. 자, 나의 조건을 봤더니 px 곱하기 qx는 요걸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자, px와 qx는 같은 2차식을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얘로 나눠진다는 얘기는 둘 다 이거를 인수로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qx에서 알 수 있는 거는 qx가 얘라는 거. 그렇죠?
2차식이니까. 그리고 최고차항은 뭔지 모르기 때문에 a라고 잠시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px는 그럼 어떻게 되냐? qx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한 게 px니까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요거에 대해서 자, q0이 4래요. q는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0을 대입을 해보면 0, 0, 마이너스 2 남죠? 그래서 마이너스 2a가 4라서 a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qx 완성할 수 있죠. qx는 전개할게요. 마이너스 2까지 전개해서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되고요. 자, px는 qx에다 마이너스 2를 곱한 거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4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p1을 구하래요. 여기다 1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4 빼기 4 마이너스 8 되기 때문에 정답은 마이너스 8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9번입니다.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fx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답니다. 일단 1번으로 알아야 될 거는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 2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g 알파는 2 알파고 g 베타는 2 베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에 대한 좀 해석을 해보자면 자, 알파랑 베타에 한해서 이 식이 위치를 잘 보시면 알파를 대입해서 2알파가 나왔고 베타를 대입해서 2베타가 나왔기 때문에 알파 베타 한정 gx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알파를 넣었을 때 2알파가 나왔으니까 2x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알파랑 베타랑 두 가지를 대입을 했을 때만 이런 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x-알파, x-베타 요것도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요 2차식에 대해서 최고차항 계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a라고 넣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식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대신에 요 부분 대신에 요게 들어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면 이걸 전개를 해서 얘랑 얘를 대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ax 제곱에 자, 2 플러스 a의 x 그리고 ba까지 자, gx를 여기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gx가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또 똑같죠. 그 다음에 얘랑 얘도 같겠죠. 정리를 해보면 2 플러스 a가 b와 같다. 그 다음에 2a도 2와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a는 얼마냐면 1이 되고요. a에다 1을 대입을 하시면 b는 3이 되겠죠. 그래서 a와 b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합은 4가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20번입니다. fx를 이거로 나눴을 때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를 검산식으로 일단 정리 먼저 해볼게요. 자, fx가 나누어지는 식이고요. 나누는 식이 gx, 그 다음에 거기에 몫이 qx, 그 다음에 나머지는 rx라고 돼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qx의 차수는, 자, qx는 몫이죠. 이 몫의 차수는 fx의 차수보다 작다. 맞는 얘기죠. 지금 이게 gx라는 거를 혹시 상수항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식을 상수항으로 나누게 되면 얘가 얘랑 같아질 수는 있는데 문제에선 상수가 아닌 다항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fx가 3차식이라고 치고 나누는 식이 1차식이라고 치면은 qx는 2차식이 돼야 되죠. 1차에다 2차를 곱해야 3차가 되니까. 이렇기 때문에 qx가 얘보다는 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겁니다. 자, 니은을 잘 보시면요. fx를 qx로 나눴을 때, 자, 지금 이게 검산식의 구조상 나누는 식과 몫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위치를 바꿔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곱해져 있으니까. 자, 그래서 fx를 gx로 나눈다가 아니라 qx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니은에서 fx를 제가 3차식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gx를 2차식이라고 합시다. 그럼 나누는 식이 2차식이라면 rx는 최대 1차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뭐 qx를 1차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나누는 식을 qx로 바꿔버리면은 fx는 3차식인데 내가 1차식으로 나눴다. 그럼 나머지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는 얘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나누는 식보단 작아야 되니까 rx는 상수항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누는 식이 2차식이면은 나머지가 최대 1차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누는 식을 1차로 보면은 나머지가 상수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qx식이 차수가 달라져서 이게 나머지가 rx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차수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니은 아니에요. 자, 디귿은 fx-2qx라고 되어 있는데 자, fx 대신에 여기 있는 식을 전부 다 대입해 볼게요. 자, gx 곱하기 qx 플러스 rx에다가 빼기 2qx 요거를 이라고 했는데 얘부터 정리 한번 해보죠. 여기서 일단 2qx니까 qx로 묶을 수 있죠. 자, qx로 묶게 되면 gx-2가 되고요. 플러스 rx가 되는데 여기에서 얘를 이거로 나누면 자, 이 식을 얘로 나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런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얘는 나눠 떨어지겠죠. 그럼 남는 게 뭐냐면 rx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맞는 거예요. 자, 마지막 리을입니다. 리을에서 fx 플러스 gx 이 부분에 대해서도 fx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자, gx 곱하기 qx 플러스 rx 플러스 gx 이렇게 돼 있고 자, gx 부분이 여기 겹치니까 이걸 gx로 묶으면 gx에 qx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rx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식이 얘가 되고요. 얘도 역시 q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그런 인수를 갖고 있죠. 그래서 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가 rx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머지가 rx니까 이거 맞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자, 아까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fx가 3차고 자, 나누는 식이 gx는 2차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요때 이제 qx는 1차식이 되겠죠? 그리고 요때 이제 rx는 2차로 나눴으니까 최대 이제 1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근데 리을에서는 오류가 생기는 게요. 나누는 식이 q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qx는 1차식입니다.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누는데 나머지는 rx래요. 자, rx도 뭐예요? 1차식이죠. 아니, 1차식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1차식이 나왔다고? 말이 안 되죠. 나누는 식보다 나머지가 차수가 작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리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다시. 디귿 같은 경우는 fx 빼기, 자, 요건 3차식이죠. gx는 2차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누는 식이 2차식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rx 아까 1차라고 했었죠. 이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gx랑 qx랑 나누는 식의 위치가 바뀌어버리면 차수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되는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1번입니다.